편의점 음료 진열대를 둘러보다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들의 디자인이 하나같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카콜라, 펩시, 칠성사이다, 웰치스, 밀키스, 닥터페퍼, 몬스터, 하식스, 비락식혜까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왜 제로 패키지 디자인에는 검은색이 들어갈까입니다. 사실 제로 패키지의 검은 디자인은 한 브랜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양대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굳어져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3년 펩시콜라는 기존 다이어트 펩시와는 다른 신개념 제로콜라 펩시맥스를 유럽에서 선보입니다. 펩시는 설탕은 0이지만 맛은 100인 콜라를 만들기 위해 3년간 개발에 매달렸고 맛뿐 아니라 이미지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다이어트 콜라는 주로 여성들이 즐긴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펩시는 검은색을 메인 컬러로 한 강렬한 디자인과 과감한 마케팅으로 젊은 남성층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펩시맥스는 출시부터 맥시멈 테이스트 노 슈거라는 슬로건과 함께 익스트림 스포츠 광고를 내보내며 이건 여자들이 즐겨 마시는 다이어트 콜라와 다른 이게 진짜 남자들의 음료지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당시 이 전략은 통했고 펩시맥스는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한편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리 없던 코카콜라에서는 2005년 야심차게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합니다. 설탕은 없지만 오리지널 콜라 맛에 더 가까운 코카콜라 제로는 출시 초기에 막대한 마케팅 공세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품 자체가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미국 시장에 나온 코크 제로의 패키지는 흰색이었는데 이는 기존 다이어트 코크의 은색, 흰색 톤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차별점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성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던 코크 제로가 겉모습은 여성 취향의 다이어트 코크처럼 보여버린 셈이죠. 코카콜라는 이를 해결할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이 아닌 호주 시장에서 실험적 출시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파격적인 제안이 바로 패키지를 검은색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죠. 단순한 색상 변경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검은색은 코카콜라 본연의 레드나 다이어트 코크의 실버와 확실히 구분될 뿐 아니라 강렬함과 남성미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타협 없는 진한 맛이라는 코크 제로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에도 검은색만큼 잘 어울리는 색은 없었죠. 물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서 검은 포장은 진열대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업계 속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카콜라는 이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대담한 도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2006년 호주에서 검은 패키지로 새로 선보인 코카콜라 제로는 출시 몇 주 만에 호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제품 런칭으로 기록되었고 곧바로 영국 등 전 세계로 이 검은 패키지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출시 3개월 만에 판매액이 무려 2,400만 파운드 약 400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죠. 더불어 어두운 색이 맛이 더 강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는 검은 코크 제로의 판매량이 오리지널 빨간 코크를 능가할 정도라고 하니 디자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펩시맥스가 먼저 검은색 디자인으로 남자들도 마실 수 있는 콜라의 길을 열었고 코카콜라 제로가 검은색 패키지 혁신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며 전 세계의 제로는 검정이라는 공식을 정착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MZ세대의 헬시 플레저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MZ세대 소비자들은 제로 음료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겠다는 이들의 소비 트렌드, 이른바 헬시 플레저와 제로 제품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건강을 챙긴다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속에서 설탕은 빼고 즐거움은 그대로인 제로 음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것이죠. 이들은 특히 SNS를 통해 제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제로 신제품이 나오면 곧잘 시도해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칼로리는 줄이되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헬시 플레저 감성과 브랜드의 힙한 이미지가 만나 강력한 트렌드를 만든 것이죠. 실제 통계를 보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데 닐슨 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로슈거 탄산음료 시장 점유율은 2022년 16.3%에서 2025년 1월에는 29.7%로 껑충 뛰었고 시장 규모는 2023년에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2년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된 사이다 콜라 중 제로 음료 비중은 40.8%였던 것이 2023년 44.9%, 2024년에는 47.8%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팔린 탄산음료의 절반이 제로일 정도로 이제 제로는 대세 중의 대세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트렌드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소비자의 57%가 설탕 섭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호주 소비자 3분의 1은 저당 제품인지를 식품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저당과 제로 열풍이 불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맛과 즐거움은 그대로 누리면서 건강을 챙기는 영리한 소비자가 늘어나며 기업들은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콜라에서 시작된 검은색 제로 디자인 트렌드는 이제 음료 전반, 나아가 식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롯데 칠성 음료는 칠성사이다 제로를 출시하고 큰 호응을 얻었으며, 칠성사이다 제로의 캔 디자인 역시 콜라 브랜드들처럼 검은 바탕에 기존 로고를 조합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프라이트 제로 등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상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제로 문구를 강하게 부각하는 디자인을 채택한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제로 칼로리이기만 하면 식혜를 비롯해 아이스티나 주스에서도 검은색 라벨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정색을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한 이유는 단순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넘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한눈에 제로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로와 기존 음료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